겨울왕국을 처음 보면 한스 웨스터가드는 그냥 사랑을 모르는 악당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네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악당이 맞긴 한데 단순히 한스가 사랑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복잡한 캐릭터긴 해요. 오늘은 겨울왕국의 그 한스 웨스터가드의 그 복잡성을 한번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깊게 이해를 하려면 그가 어떤 야망을 가졌는지, 그 야망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가 단순히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랑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선택했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스의 배경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스한테 12명의 형이 있다는 정보예요. 아마도 한스는 이 12명의 형들하고 왕위 계승을 두고서 경쟁을 했을 거예요. 서던 제도가 어떤 식으로 왕권 계승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아렌델에서 아들이 없음에도 엘사가 그 여왕으로 선택이 됐죠. 그것을 보면 서던 제도도 약간 남녀 상관없이 마지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서 한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생존을 하려면은 단순히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꾀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마이처럼 그 12형들 속에서 그냥 수십 년 동안 참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이야기를 묘사하려면 최소한 60시간은 써야 돼요. 겨울왕국이 1시간 42분짜리 영화거든요. 근데 1시간 42분 가지고는 그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 속에서 한스는 아렌델이 자신의 목표를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렌델은 충분히 매력적인 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렌델은 단순한 동화 속 왕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쁘고 멋지긴 하지만 그 근거는 바로 아렌델의 모티브가 된 실제 국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에요. 물론 연어 같은 것들도 많이 팔긴 하는데 연어도 팔고 석유도 팔고,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나중에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 기금도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렌델도 정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 나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위즐튼 공작인데, 위즐튼 공작은 엘사가 그 왕에 올랐을 때 그 대관식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전부터 무역을 통해서 이미 관계를 맺어왔으니까 대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렌델 성문이 엘사가 즉위하기 전에는 굳게 닫혀져 있었으니까 대체 아렌델은 왜 이렇게 성문을 굳게 닫았을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온 것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엘사한테는 마법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근데 영화 속에서 그 마법은 굉장히 희귀한 능력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한스는 그거 보고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아렌델은 무역 강국이고, 그리고 엘사는 마법을 쓰고 있고, 만약에 돈하고 마법을 동시에 가진다면 한스한테는 엄청난 성과인 거죠. 그리고 12형들한테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아렌델이 서던 제도, 그러니까 한스의 국가한테 위협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서던 제도는 그 아렌델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아렌델의 마법의 능력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것만큼 서던 제도에 위협이 되는 거는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두려움도 한스가 아렌델을 침공한 동기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스는 그런 욕망을 바로 보여주지 않죠. 엘사가 도망가고 아렌델이 영원한 겨울에 빠져요. 안나는 엘사를 구한답시고 그 성에서 나가버려요. 그 가운데 아렌델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한스는 시민들한테 음식하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물품들을 나눠줘요. 이건 물론 기만이죠. 자신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렇긴 한데 기만이라고는 해도 한스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해요. 최소한 한스는 자신의 권력이 아렌델이 주민한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 마키아벨리가 살았을 때 이탈리아가 여러 국가로 쪼개진 상태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마키아벨리는 그 이탈리아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군주가 잔혹한 행동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스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겨울왕국의 초점은 그게 아니지만요. 한스는 어쩌면 자신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처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한스였는데, 문제는 한스가 자신만 사랑했던 점이 있습니다. 한스가 형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겨울왕국은 묘사를 안 하는데, 아마도 형제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한스의 자존감에 굉장히 상처가 됐을 거고요. 그 자존감 속에서 그 권력과 야망이 나타나게 된 거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한스와 데비게일 캐릭터는 바로 엘사와 안나인데, 두 자매가 보여주는 특징은 모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엘사가 왕궁을 나와가지고 도피를 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법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못 받아들인 것, 결국에는 자신이 얼어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사람들한테 문을 닫아버린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아렌델에 엄청난 겨울이 찾아오긴 했지만요. 안나는 그 엘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엘사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리죠. 이 둘 다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스한테는 그게 없었습니다. 영화는 그 방향의 차이가 정말 이 한스하고 그리고 엘사 안나 자매의 승패를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여러분은 야망을 추구했을지 아니면 사랑을 추구했을지 좀 궁금한데, 한번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쨌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지네마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분석을 원하시는 영화나 그리고 영화 인물에 대해서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네마였습니다.